안녕하세요, 덕후입니다. 원피스의 세계관에서 샹크스는 그 존재만으로도 꽤나 많은 추측들을 몰고 다니죠. 사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강렬했던 몇몇 장면들은 수많은 팬들을 당혹해 하였는데요. 가령 정상결전에서의 모습이나 오르성의 앞에 등장했던 모습은 그를 더욱 궁금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강함은 아직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의 강함을 증명할 그의 무기, 그리폰을 통해 작중 샹크스가 맡을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피스 87권 SBS에서는 그의 검이 그리폰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싸우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죠. 사실 이 부분이 참 이상합니다. 검이란 결국 휘둘러 상대를 베거나 찌르는 것일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싸우다뇨? 그래서 생각을 바꿔 이 검 또한 다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펜담의 검처럼 말이죠. 스펜담의 검은 펑크 프리드로 악마의 열매인 코끼리 열매를 먹인 검인데요. 코끼리의 코가 칼날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샹크스의 검, 그리폰 또한 악마의 열매를 먹인 검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94권 SBS에서는 그리폰을 연상시키는 의인화가 등장하는데요. 92권 SBS에 등장한 조르의 검의 의인화와 비교한다면 확실히 중년의 느낌이 가득합니다. 복장 또한 서양의 귀족을 연상시키죠. 95권 SBS에 등장한 미요코의 검, 요루의 의인화를 보면 더욱 각각의 검이 가지는 성격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리폰이란 이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폰이란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 앞발과 사자의 몸을 가진 신화 속의 동물을 의미합니다. 독수리와 사자가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하늘의 왕과 백수의 왕이 합쳐진 왕권의 상징으로 여긴 경우도 많으며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예수와 같다고 여긴 경우도 존재하죠. 그 외에도 벽사의 상징, 지식의 수호자 등의 다양한 해석과 상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과 상징들 중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폰이 신들의 보물이나 황금을 지키는 보물의 수호자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화 속에서 그리폰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는 신들의 수레를 끄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황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즉 신을 인도하고 황금을 탐하는 인간을 벌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러한 가상의 설정을 배경에 두고 샹크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리폰과 샹크스를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리폰이 샹크스를 대변한다는 가정에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폰을 진 샹크스의 첫 번째 역할은 두 명의 왕을 이끈다입니다. 우선 신화 속의 그리폰은 신들의 수레를 끄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는 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온 힘을 다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원피스 968화에서 그려진 26년 전 해상 장면에서는 해왕류의 목소리가 이런 대사로 언급됩니다. 여기서 두 명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 한 명은 해왕류의 왕인 시라호시라 해석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또 하나의 왕은 누구일까요? 작중 설명된 전제는 먼 바다에서 태어나는 누군가이며 26년 전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유력한 후보들을 뽑아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나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작중 주인공인 루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예외를 두고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고대 병기 중 하나인 플루톤이라 여겨지는 비비나 디의 일족이라 추측되는 보니 그리고 와노쿠니의 후손이라 여겨지는 조로 정도로 좁힐 수 있겠네요. 원피스 626화에서 오토히메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죠. 즉 해왕류와 대화가 가능한 누군가가 시라호시의 힘을 올바르게 이끌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란 내용인데요. 해왕류의 왕 시라호시와
그런 그녀의 힘을 올바르게 이끌 그 누군가, 그리고 그리폰의 역할 중 하나인 신들의 수레를 끄는 것과 같이 샹크스가 이 두 왕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폰을 진 샹크스의 두 번째 역할은 로드 포네그리프의 파수꾼입니다. 신화 속의 동물인 그리폰의 두 번째 역할은 황금을 지키는 것이었죠. 사실 황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곳은 황금의 도시 산도라입니다. 모든 것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고대의 도시로 고대 병기 포세이돈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 포네그리프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공백의 100년이 끝날 무렵에 멸망한 도시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여기에 등장하는 포네그리프에는 고대 병기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오토히미에 따르면 고대 병기는 아기를 가지면 세계를 바다에 침몰시켜버릴 정도의 이 세상에서 손꼽힐 만큼 무서운 힘이라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작중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 정보가 담긴 것이 바로 포네그리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드 포네그리프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위대한 항로의 최종 지점인 라프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죠. 이는 총 4개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 현재 3개는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만 로저 시대의 어인섬에 있었던 나머지 하나는 소재가 불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불분명한 로드 포네그리프를 샹크스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마린포트에서 벌어진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은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는 적어도 티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저는 스스로 자수함으로써 대해적의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고, 대해적의 시대의 개막을 통해 라프텔과 그곳에 있는 원피스를 누군가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보여지죠. 흰수염이 말한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는 아마도 막대한 제보가 숨겨져 있는 라프텔의 보물, 즉 원피스를 찾는 인물이 세상을 뒤흔들 힘을 올바르게 이끌 그 누군가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2명의 왕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로드 포네그리프의 파수꾼처럼 말이죠.